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03%, 그렇죠?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선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자, 추세상 고점에서 지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무너지지 않고 추세상 고점에서 어쨌든 보합으로 유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추세상 고점에 왔다고 해서 섣부르게 하방에 배팅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버스를 사거나 하기에는 사실상 지금은 정배열 추세로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투자가 이전만큼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어쨌든 하락이 나오더라도 짧은 진폭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고,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혹은 뭐 지수라고 한다면 하방 부분에서 모아가는 그러한 식의 투자 방식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을 조금 본다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잡아가고 있어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RSI나 아니면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 그쵸? 모두 상방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한 번 정도 더 바닥을 딛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상방을 잡고 있지만 RSI 값 자체가 MA 값을 한번 이렇게 밑에를 찍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요 구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보통 지금부터 한 2, 3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식의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하단 지지로 잡아드렸던 11,200선이 주요 하단 구간이 될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일간으로 빠르게 찍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주봉으로 완만하게 찍고 오는 그러한 흐름이 한번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8월부터는 자, 200일선이나 50일선 모두 이런 식으로 정배열 구간으로 잡혀가면서 어떻게 보면 완만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을 이탈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장의 진입을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다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사실상 지쳐서 시장을 이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 시간 동안에 버텨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상 지금부터는 뭐 이런 식의 V자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완만한 추세적인 상승, 자, 우리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 시장처럼 그렇게 급하지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시기에 상승이 엄청나게 찬양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2800포인트에서 뭐 5000포인트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린 걸 본다면 2012년부터 뭐 15년, 뭐 한 3년에 3000포인트, 1년에 1000포인트 정도씩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움직여 오다가, 자, 뭐 이때도 그렇겠죠. 트럼프 시기니까. 그래서 보시면 뭐 최하점으로 4200포인트에서 최고점으로 8000포인트, 즉 2배가 올라가는데도 한 2, 3년씩, 그러니까 한 2, 3년, 1년에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씩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2022년, 자, 2023년 1월 1000만 포인트에서 사실상 지금 벌써 12000포인트까지 온 거예요. 불과 얼마 만에?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율상으로는 줄어들었겠지만 사실상 포인트 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급격한 움직임이고, 자, 이 정도의 포인트 상승은 이전 같으면 1년에서 2년 정도씩, 자, 1년씩 걸리던 그러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완만한 상승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즉,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거품에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이고, 높은 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수많은 연금들이 주식을 거의 매수하고, 워낙 시장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 하에서도 어쨌든 부의 성공을 일굴 만한 게 주식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낮은 금리하에서 풀려있던 유동성은 이렇게 어느 정도 흡수가 된 것이고, 앞으로는 이전처럼 조금 1년에 1000포인트씩 1500포인트씩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여기서 비관론에 빠질 필요가 없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바지, 즉 옛날에 2002년 그쵸 버블 붕괴 때처럼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하방, 추세상의 하방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빠져주는 그러한 흐름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8월부터가 아마 상승의 시작일 텐데, 우리가 굳이 이걸 피하자고 시장을 떠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줍줍 얘기하시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부터 어느 정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서 한 8월까지 한 3, 4개월 정도는 주식의 수량을 늘려가는 시간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이후 구간에서도 상승의 어떠한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다. 자, 일간으로 보더라도 주간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추세상 고점에 왔지만 뭐 단기적으로 빠져갈 수가 있겠죠. 빠져가더라도 어쨌든 하방의 지지 구간이 잡혀 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잡혀 있는 매물대, 지금 우리가 인플레라는 게 반영된 주가 가격대로 봤을 때 일반 추세대로라면 우리가 이때 유동성을 이렇게 푸는 추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주가 상승의 추세대로라면 요 추세를 따라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는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한 요 정도의 저점을 따라서 추세가 움직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추세대로 쭉 왔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추세에서 그렇게 멀게 떨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 부분까지도 한번 도달을 했고, 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움직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포인트, 이 박스권, 자, 10,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 사이인 이 구간 자체는 붕괴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에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빠진다고 한다면 전저라인인 거죠. 자,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다만 여기가 바닥인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미 2번이나 겪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너져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10,000포인트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 구간까지는 비중을 늘리는 흐름으로 움직여준다면 앞으로는 큰 추세, 즉 이전부터 길게 이어져 오던 미국 시장 자체가 원래 유지해오던 이 추세를 복귀하는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은 이격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빠졌다 가야 되는 그러한 위치였긴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 자체는 이렇게 움직였다가 여기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기 한 번 정도 터치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떠날 때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단부를 지켜볼 수도 있는 것이고, 빠진 흐름이 온더라도 대폭락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망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 바닥 원추세로 회복하러 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지켜봐 주신다면 상당히 차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S&P 500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추세뿐만이 아니라 자, 장기적인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그쵸?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자, 이미 어느 정도 한번 요 저점 라인을 찍고 왔어요. 그쵸? 이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빠졌던 부분이고, 원추세대로, 자,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자, 지금 추세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자, 이격도가 이렇게 멀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3750선에서 S&P 500 같은 경우는 지지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10% 정도의 조정이 나올 것이고, 그 정도의 조정이라면 우리가 굳이 3배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하락이 나오더라도 모아갈 만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굳이 뭐 3배를 모아간다 보다도 오히려 뭐 1, 2배짜리를 뭐 10%에서 한 15% 정도의 구간을 잡고 충분히 분할로서 8월까지 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해칭도 가능하면서 위기에 대응을 하는 그러한, 원래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노렸던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럴 때 들어올 때 뭐 장기 투자, 뭐 워렌 버핏 이런 얘기 하시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홀짝 게임 하듯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앞으로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사실 이런 장에서 홀짝 게임 하면 돈 많이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수량을 늘려가야 되는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인드 세팅을 해주실 시기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